뭐 토마토 껍질을 진짜 하루 종일 깐다던가 아니면 뭐 오이스터 샥하고 샐러드 씹고 그런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 근데 이제 내가 계속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하려고 뽑힌 사람 같겠지? 드는 생각이 든 거야. 그때부터 좀 더 자신감을 가져보자. 뭔가 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즌2의 시작은 시드니 오보로주키의 강다은 셰프와 함께합니다. 이제 무려 10여 년이 지난 고르동블루 시절부터 함께해왔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고르동 다니던 이야기, 다사다난했던 아리아에서의 7년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 지난 6개월 어떻게 지냈는지. 작년 10월 굿푸드에 초청이 돼서 감사하게도 색다른 경험도 해보고 뭔가 갔는데 어마무시한 사람들 많으니까 기 죽어가지고 그냥 하는 것도 다 보고 다음 해도 오면 좋겠다. 그게 10월 지나고 여름에 좀 바쁘고 그러고 이제 뭐 메뉴 바꾸다가 뭐 일상이 똑같지. 크게 스펙타클한 그런 이벤트는 아직 없는 것 같아. 연말이 처음인가? 뉴이어가? 여기서? 아니야. 두 번째. 번째지. 햇을 처음 받고 나서 첫 뉴이어니까 그때도 이제 잘 된 것 같고 그랬지. 처음 요리 시작한 거부터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리는 왜 시작한 거야? 요리는 왜 시작했냐. 나는 이렇게 어중간한 인간이어가지고 공부도 어중간하게 하고 뭐 음악도 어중간하게 하고 뭐 체육도 어중간하게 하고 뭐 그런 애였는데 뭐 잘하는 걸 뽑자니 딱 하나 생각나는 게 그냥 요리 잘한다.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그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혼자 밥 해먹고 엄마 생일상 차려주고 막 그런 사소한 일상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냥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 잘하는 게 뭐냐 혼자 물었을 때 그게 요리인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큰 물에서 놀아보자 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럼 호주는 어떻게 왔어? 호주는 처음에는 내가 호주를 오려고 한 게 아니고 프랑스를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좀 테러 사건이 많았어. 프랑스에? 네, 내가 고등학교 때. 그래서 프랑스랑 유럽은 좀 위험하다고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를 갈지 정하다가 일본을 갈까 했는데 이제 일본어가 안 되니까 호주는 어떤가 해서 호주로 오게 됐지. 그럼 처음에 호주로 와서 바로 학교를 간 거야?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제 엄마가 묻는 거야. 네가 거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가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야. 문방구에 가서 스케치북 하나 샀어. 그 건담 같은 로봇 그려지는 스케치북을 사서 내가 도착하자마자 이제 3개월, 6개월, 1년, 5년간의 그거를 손으로 적었어. 뭘 할 건지, 왜 가는지, 어떻게 할 건지, 얼마나 드는지 그거를 엄마한테 상세하게 적었어. 왜냐면 엄마는 모르니까. 나도 잘 몰랐고. 그래서 막 그냥 네이버에다가 무턱대고 그 당시에는 요리 유학도 많이 있는 편이 아니고 맞지. 요리도 막 그렇게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었어.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옛날이야. 옛날이긴 하지. 그때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막 스케치북에다가 내가 네이버에 조사하는 것들 뭐 이런 유학원을 통해서 그냥 잠깐 유학원을 통해가지고 집을 구하고 어떤 어학원에 들어가야 됐으니까 어학원은 얼마나 들고 어학원이 끝나고 나면 학교는 몇 년 과정이며 뭘 배우고 얼마나 들고 그 분기로 돈이 이렇게 맞아. 나가는 거 그것도 다 쓰고 왜냐면 엄마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집 기둥뿌리 다 뽑았지 뭐. 그래서 그걸 발표를 했어? 아니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이거 줬어. 이거 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뭐라도 하겠네 해가지고 근데 엄마는 이제 내가 어릴 때부터 외박도 안 되는 집안에서 커가지고 처음에 나는 그냥 무조건 반대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 처음부터 반대 없이? 아빠는 반대가 심하고 엄마는 그냥 믿어줬지. 아빠보다 엄마의
영향력이 더 세? 당연하지. 아빠는 그냥 의견을 내비치는 정도? 진짜? 결정은 이제, 파워구나. 결정은 이제 내가 하고, 엄마가 서포트 해주고. 그럼 그때 뭔가 이렇게 부모님이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어렸잖아. 막 19살, 그치. 20살 막 그때 왔잖아. 그때 18살 때 정했지. 근데 또 남자랑 여자랑 얘기도 좀 다른데 그때 외박도 안 되는 그런 가정에서 그래. 너를 이렇게 호주로 보낸 거에 대해서 엄마랑 얘기해본 적 있어? 이후에? 내가 물어봤어. 뭐 믿고 날 보내줬냐는 거야. 근데 내가 엄마한테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뭔가 무슨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 성격이긴 한데 그래도 좀 나중에 흘러서라도 얘기하는 편이라서 엄마랑 나랑은 잘 믿는 관계야.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설득의 시간이 길지도 않고 그냥 분명한 의사 전달 해줬지. 그리고 내가 촌에서 컸잖아. 시골에서 컸잖아. 아무리 대구지만 대구도 시골이고 그 대구에서도 시골에서 컸잖아. 나는 어릴 때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너는 우무랑 개구리라는 거야. 그걸 처음에는 왜 자꾸 개구리래. 그런데 이제 그 세상이 좁다는 거야. 내가 여기서 크고 있기에는. 그래서 뭔가 나중에 크면 좀 어디라도 가보자. 우물을 나가자.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유학 가도 되냐고 물어봤지. 근데 다 반대했어. 다. 막 이모, 뭐 할머니 이런. 큰아버지, 삼촌, 할머니, 그냥 가족 전체는 그냥 다 반대하고. 그치. 심지어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다 반대하고. 그때는 유학뿐만 아니라 요리를 한다 해도 반대했어. 그치. 요즘에야 막 TV에 이렇게 나오고 진짜 그냥 국민적인 막 넷플릭스도 있고 이러잖아. 그렇지만 그때는 요리하는 것도 나도 할 때 그냥 요리라고 하면 좀 그냥 공부 못해서 맞아 실업계 이렇게 가서 뭐 양파부터 썰다가 이렇게 중국집에서 일하게 되고 약간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 사람들이 셰프라는 단어도 모를 그때였기 때문에 나도 사실은. 그런 건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랬지. 그럼 어머니는 그래도 딸과의 그냥 얘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얘기해 주겠구나 약간 그런 우리 엄마의 그 가정교육의 모토는 니 알아서 해라야.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이 엄마 이거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니 알아서 해. 그러니까 항상 나한테 하는 말이 니 알아서 하는데 충분히 서포트는 해줄 수 있지만 항상 결정권은 니가. 왜냐면 나중에 네가 시간이 지나거나 뭐 이렇게 나이가 먹었을 때 내가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나중에 네가 날 원망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선택은 네가. 너가. 책임도 너가. 책임도 너가. 서포트는. 서포트는 뭐 해줄 수는 있지만 항상 네가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게 있었어. 우리도 비슷했던 것 같아. 그치? 우리도 똑같아. 약간 알아서라기보다 그냥 너가 결정하고 그 책임 너가 지고. 근데 이제 나는 위에 형이 있어서 거기로부터 좀 변한 게 있어. 왜냐면 형이 음악을 하고 싶어 했어. 그래? 근데 음악도 약간 요리처럼 진짜 좁은 바늘구멍 길 가는 그치. 거잖아.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 능력도 있어야 되고 타고난 뭔가 그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를 했지. 형이 뭐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반대하다가 근데 형이 진짜 고집 있게 계속 한 거야. 지금 엄청 잘 하고 있어. 또 엄청 또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데 그때 내가 볼 때 부모님이 좀 한풀 꺾였다기보다 그래도 뭔가 믿어주자는 거야.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 보자. 약간 그렇게 바뀌면서 내가 엄마 나 호주로 요리하러 갈래 했을 때 그냥 그래라. 약간 그렇게 됐던 것 같아. 난 좀 혜택을 봤어. 이제 형이랑 부모님이랑 좀 많이 이렇게 그게 있었고 결국 근데 형이 음악을 했거든. 내 동생도 그러려나? 그랬어. 동생은 뭐 하고 싶어요? 연예인 하고 싶다고. 아이돌 한다고.
맞아, 뭐 춤추고 막 그러지 않았어? 춤 근데 겁나 잘 추긴 해. 그러니까 보긴 했던 것 같아. 나랑 아예 달라.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진짜 사람이 그러니까 달라? 같은 배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성격도 다르고. 너가 볼 때 연예인을 할 것 같아? 좀 고치면 뭐 되지 않을까. 왜 요즘 뭐... 키도 좀 커야 될 것 같고 키가 좀 작아 또래에 비해서. 지금 몇 살이지? 나이 차이가 좀 있잖아. 중3. 중3. 요새 이제 댄스부 중1, 2학년 모집한다고 지 동아리 막 오디션 지가 막 보고 막 그 인스타 스토리에 막 몇 월 며칠 뭐 강당에 와가지고 뭐 오디션 댄스부 모집 한다면서. 진짜 귀엽다.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많이 흘렀지만 이제 다시 좀 그래. 우리 살던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학교 얘기를 좀 하면 이제 꼬르동에서 이제 알고 지냈는데 학교 다니면서 재밌었던 거 있어? 그냥 오빠랑 계속 과제해야 되는 게 좀 아니 오빠는 성격이 좀 능청스럽잖아. 좀 이렇게 슬로우하잖아. 나는 좀 딱딱딱딱 급하잖아.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케빈이랑? 근데 막 그거 과제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 맞아. 1년 내내 같이 했었지. 1년 내내 같이 했었지. 그치. 그 막 조별 과제 다른 그룹이랑도 하고 오빠랑 맞아. 둘이서랑도 하고 맨날 컴퓨터 매달려가지고 그러니까. 끝나면 일 가야 되고 막. 맞아. 그러고 1년 내내 과제를 같이 했지만 너는 1등을 하고 나는 이제 겨우 아니야 오빠 성적 좋았겠지. 아니야 그때 근데 나는 내가 1등을 할 줄 몰랐어. 이게 그치. 1등이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아니야 잘했어 그냥 아니야. 내가 볼 때 제프가 특히나 제프가 티를 많이 안 냈던 것 같아 잘하는 사람들한테. 맞아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 기억에 남는 DC가 있네. 학교에서? 하나밖에 없어 나는. 뭐? 그 랍스터 파스타? 랍스터 파스타는 왜? 학교에서 할 때 데모 듣고 프랙티컬 가잖아. 근데 내가 데모를 빠진 거야. 근데 그게 좀 중요한 수업이긴 했어. 맞아. 늦게 일어났나? 하여튼 그날 그 전날 일이 너무 빡세가지고 데모를 못 듣고 그게 너무 아침이긴 하잖아. 데모가 무슨 8시에 학교를 가. 그래가지고 그거 건너뛰고 쉬는 시간 건너뛰고 프랙티컬을 갔는데 그 헤드 티처 셰프가 너 데모 안 들었으니까 프랙티컬 못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오려고 했는데 어제 너무 일이 늦게 마쳤다. 사정을 해서 들어갔지. 근데 이제 모르잖아. 나는 데모를 못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지슬이 하는 거 보고 뭐 이렇게 해? 이러면서 막 랍스터도 안 죽여봤잖아. 대화를 이렇게 따? 이렇게 하고 막 하고 파스타를 냈어. 플레이팅도 애들이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이렇게 대가리를 안 썼어. 나는 또 대가리를 쓴 거야. 플레이팅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 통과했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일 죽어라 하고. 그치, 나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생각이 없었는데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 생활비도 벌어야 되고 이러니까. 나는 처음에 왔을 때 엄마한테 얘기했지. 그 스케치북에다가 한 3, 4개월만 120만 원 통장으로 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일 구해가지고 알아서 할게. 근데 이제 말을 뱉었잖아. 지켜야지. 근데 이제 학교 가고 갔을 때는 한 1, 2년 있을 때니까 그때 이제 계속 돈 모으고 막 그때 막 20살, 21살이었으니까 돈 계속 모으고 반값 내고 반값은 왜 그렇게 또 비싼지 그러니까. 초반부터 달렸어. 열심히 했어. 처음 일 구한 건 어떻게 구했어? 처음에는 돈이 급하잖아. 큰 소리 떵떵 쳤는데 막 계속 엄마한테 돈 받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빨리 일을 그냥 뭐라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막 레주메를 다 냈어. 근데 누가 뽑겠냐 솔직히. 어렵지. 호주 처음 오고 여자애가 20살이고 만으로 18살인데 아무도 안 돼가지고 한인잡을 구했어. 그래서 그때는 스시집에서 다 했어. 스시 밥 만들고 핫푸드 하고 튀김하고 캐셔하고 웨이트리스 하고 키친핸드까지 다 했어. 어디서? 그 집 망했는데 그때 1시간에 12불 받으면서 했어. 그 막 포스기 하고 그 계산하고 그때 시세가 그랬어. 오프닝 밸런스, 클로징 밸런스 맞춰야 되고 그때 열심히 살았다.
그러고 윈야드에 있던 스틸인가? 글로 갔었나? 스틸 그게 학교에서 소개를 시켜준 거야. 아. 근데 엄청 좋은 사람을 만났어. 처음부터. 처음이 중요한 것 같아. 진짜 처음 시작하는 요리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어떤 셰프이 되는지 조금 결정이 된다가. 맞아. 수셰프이 한국 분이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 그때 딱 내 나이이신, 지금의 내 나이이신. 엄청 잘 가르쳐줬어. 어떻게 양파를 정말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도 다 시간 내서 알려주고, 잘 못하면은 뭐라 해주고, 그 태도까지도 알려줬어. 어떻게 예의 있게 키친에서. 되게 좋다. 막 항상 오면은 인사하고, 가기 전에 무조건 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까지 다 배웠어. 근데 좋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흔하지 않아. 많이 없는 것 같아. 또 자기 시간 내서 알려주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주방일이 또 워낙 바쁘고 우리 거의 뭐 초 단위로 계산해서 막 맞아. 하루를 막 타이머로 살아가잖아. 3분, 4분. 근데 자기 시간 3분, 내서 30초.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르쳐주는 게 그런 것도 알려줘. 막 이렇게 옛날에 우리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그런 거 배웠잖아. 뭐지? 워크플로우? 뭐부터 하고 뭘 나중에 하고 그거를 매일매일 가르쳐줬어.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그리고 이제 많은 시간을 너가 아리아에서 보냈잖아. 아리아는 학교 끝날 때 들어갔나? 졸업생 비자 때 들어간 거지. 가서 7년? 거의. CDP로 시작해서 시니어 수까지? CDP로 시작했지만 CDP가 아닌 느낌이었어요. 시작부터 좀 빡셌네. 시작은 그냥 나는 CDP지만 내가 하는 일은 어프렌티스였지. 오케이. 반대로? 그러니까 그 섹션에 제일 중요한 사람, 섹션장, CDP, 같은 CDP인데 걔를 넣고 순차적으로 덜 중요한 사람을 로스터에 넣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제일 밑이었어. 그 밑이 이제 페이셜이니까 로스터의 제일 밑 애가 나였어. 그건 이제 뭘 하냐, 뭐 토마토 껍질을 이제 하루 종일 깐다던가, 뭐 콩가스 있잖아. 콩가스를 정말 매일 했다. 3kg, 4kg. 아니면 뭐 오이스터 샥하고 샐러드 씻고 그런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했어. 한 초반 6개월? 근데 이제 내가 그걸 할 때 계속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하려고 뽑힌 사람 같겠지? 드는 생각이 있는 거야. 그때부터 좀 더 자신감을 가져보자. 뭔가 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내 거 다 끝내놓고 옆에 섹션 도와줄 거 있냐? 물어보고 좀 도와주고 그거를 이제 그때 그 당시에 헤드셰프이 좀 봐준 것 같아. 내가 뭔가 좀 더 좀 더 할 수 있다는 하는구나. 거. 그 태도를 보여줬던 것 같아. 그래서 좀 좋게 봐줘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나를 섹션을 옮겨줬어. 감사하게도. 그래서 라더 끝나고 이제 하던트리 가서 쿠킹하는 법. 그 파인 다이닝 200명을 어떻게 해야 돼? 200~300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하우들을 배운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때 금요일이었거든? 아직도 기억난다. 그 당시 셰프가 너 오늘 밑 쿠킹 하라는 거야. 그래? 예? 이러면서 에? 이러니까 나는 그때 미디움 레어가 뭔지 미디움이 뭔지 레어가 뭔지 몰랐어. 어떻게 하는지 아예 몰랐어. 그때는 밑 컷마다 쿠킹이 달라지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때 라더에 막 홀덕도 있고 램도 있고 치킨 막 펑션 메뉴도 있고 근데 이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 200명, 300명을? 그래서 나는 좀 긴가민가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엉겁결에 내가 거기 불 앞에 섰어. 그리고 그 헤드셰프이 그날 셋업부터 청소까지 나랑 같이 있어줬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하는데 옆에 있으라는 거지. 그래서 다 알려줬어. 이렇게 만지면 이게 미디움이고 이게 미디움이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네가 경험으로 알아가야지. 막 타이머 3분 맞춰놓고 이게 미디움 레어다. 막 5분 맞춰놓고 뭐 이게 미디움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몇 분 넣어야 돼? 이것만 계속 누르니까 그게 타이머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너의 감이라는 거야. 그때 처음 미술 쿠킹 하기 시작했지. 그러고 이제 한 1년
거의 2년 동안 민만 쿡 했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서비스 전에는 프랩하고 했지. 재밌었어? 그게 좀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어. 근데 적응이 되니까 뭐, 해야지. 해야지, 하라는데. 그래. 그럼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막 올라오기 시작했잖아. 요리도 하고. 수셰프이 되고 나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뭐 자기 섹션 매니징도 그렇지만 사람 매니징까지 이제 붙잖아. 그러면서 좀 처음 일할 때랑 수셰프이 되고 나서 이렇게 내가 좀 달라졌다. 내가 생각하는 거나 내 관점이 좀 달라졌다라고 느낀 게 있었어? 수셰프이 되고 나서 달라졌다. 관점이. 근데 되고 보니까 그게 좀 가소평가할 포지션은 아니구나. 한다고 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구나. 수셰프이라는 포지션은 좀 많이 힘들어. 왜냐면 밑에서 올라오는 질문과 그런 기대가 있고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지시와 기대가 있고.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끼어가지고 감정적으로 힘들달까? 맞아. 그치. 근데 수셰프로 있었던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적응이 됐지. 근데 사람들은 왜 아리아에서만 그렇게 오래 붙어 있냐라고 하는데 비자 문제도 있었지만 내가 겪은 헤드셰프이 3명이야. 다 달라. 음식은 그냥 아리아의 아이덴티티를 지키지만 그 속에서 이 셰프들이 매니지먼트 스타일도 다르고 쿠킹 스타일도 다르고 그런 하나하나 요소들이 달랐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냥 한 3년 하면 또 다른 셰프님 와가지고 재밌겠다. 안 나가도 되겠다. 더 재밌었지. 다 달라. 근데 귀찮지는 않았어. 이렇게 사람이 바뀌면서. 난 더 재밌던데. 그래. 바뀐다. 이러면. 재밌었어. 힘들었는데 내 모든 20대가 갔어. 거기 21살에 시작해서 나올 때 이제 한국 나이로 28 반이었으니까. 와. 가장 힘들었던 날이나 가장 빡쳤던 날 있어? 많지. 진짜 하나를 꼽자면. 내 성격상, 그러니까 셰프고 나발이고 성격상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거를 정말 안 좋아해. 내 장점 중에 단점이자 장점이 기억력이 정말 좋아. 근데 내 기준으로는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몇 번 얘기해줬는데 그 결과물이 좀 안 좋을 때 안 듣는 건가? 안 들리는 건가? 안 들려? 아니 이럴 때가 좀 많았지. 나 영어 하는데 너도 영어 하잖아.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될 때. 막 진짜 막 본 40kg 들고 막 30kg 들고 이건 정말 안 힘들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해야 되고 알아들을 때까지. 그게 일이든 삶이든 뭐든 진짜 아픈 날이 있었거든. 그 눈병이랑 귀병이랑 같이 걸린 날이 있었어. 일주일 반 넘게. 눈이 충혈되고 귀가 한쪽이 이제 멍멍한 거야. 근데 그때 메뉴 체인지라 가지고 못 쉬었어. 집에 가니까 막 코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나 있고 베개 다 젖어있고 그날이 제일 기억나. 20몇 살인데. 그땐 뭐 아프고 이런 건 결근의 사유가 되지 못했어. 그치. 그때 내가 했던 말 수시한테 했던 말 기억나. Today I'm unwell 이러니까 Me too. 오케이. 그럼 끝이지 뭐. 시크리브? 그게 뭐야? 없지. 난 딱 그만두고 나서는 어땠어? 뭔가 그만둔 다음날 출근 더 이상 안 해도 돼. 어색하고 그런 거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냥. 안 가도 돼? 그런데 이제 좀 그립긴 하지. 좀 두려움이 컸달까? 내가 여기서 정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와가지고 이 정도의 시간을 보낸 곳을 떠나자니 내가 다른 더 좋은 곳을 만나서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은 컸지. 걱정도 크고. 근데 그 당시에는 좀 뭔가 많이 좀
지쳤달까? 그 아리아 끝날 때까지 간간히 휴가는 있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쉬자 이게 없었어. 이번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